안녕하세요. 2화까지 무사히 찍게 된 거 우리 칭찬해. 일단 칭찬해. 일단 칭찬해. 일단 칭찬해. 한 번 더 저희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작사가 조은경, 평론가이자 기자인 박희아라고 합니다. 저희의 칭찬 과목은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애정하시는 수많은 아이돌분들, 아티스트분들 무한 칭찬 과목에 가둬드리는 그냥 저희가 K-POP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칭찬 과목에 가둘 만한 사연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에 얼마든지 그 뚱뚱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뚱뚱할수록 정말 감사합니다. 대망의 2회차 주인공 누구시죠? NCT 위시입니다. 이 팀을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이제 흥미롭게 보고 있는 팀이기도 해서요. 일단은 소개부터 좀 해야겠죠. 또 위시는 이제 2년 됐어요. 2024년에 데뷔한 아주 푸릇푸릇한 그룹이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 네, 아이돌에게 2년 차에서 3년 차 사이 너무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럼요. 그 연차에서 주는 감성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완전 알죠. 들어오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점 아닌 것 저점 같죠? 아니에요? 지금이 그나마 저점입니다. 앞으로 맞아. 떡상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직 위시를 못 느끼셨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대망의 2회차 주인공, 제가 이걸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샀습니다. 너무 귀여웠거든요. 전체를 다 사야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개나 두 개만 사?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게 해놨으니까 솔직히 누구 하나 비면 좀 그렇잖아요. 멤버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 어떻게 한 사람만 외롭게 놔? 이 굿즈의 주인공인 NCT 위시인데요.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거는 멜론의 아이돌들 신곡 내면은 아무래도 순위를 지금은 이제 전처럼 의존하진 않는데 맞아요. 그래도 보기는 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팬덤의 화력을 좀 봐서 그렇죠. 들어가 보는데 위시가 그때 탑백을 3위 정도까지 찍은 걸 제가 봤거든요. 요즘 아이돌 시장에서는 쉽지 않은 맞아요. 굉장한 기록이기는 해요. 요새 아무래도 음원 사이트 자체가 되게 콘크리트잖아요. 근데 진입으로 탑백을 해서 3위를 찍고 올라갔다. 굉장한 수치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멤버분들이 또 그렇게 케미 맛집이라고 컴백하기 전에 오드트 러브하우스라고 만들어진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윤경 작가님께도 이걸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봤습니다. 전회차를 끊지 않고 한 호흡으로 한 번에 봤습니다. 오 보면서 느낀 게 노골적이고 되게 전면에 드러나는 개그가 아니라 그 멤버들끼리의 그런 관계성이라든지 member들이 이렇게 있으면 성격의 이 온도차가 너무 크면 또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는데 그 괴리감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어느 정도 비슷한 텐션 안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기 안에서 나오는 엄마 미소가 잔잔하게 계속 나오더라. 돌발 행동을 하면서 분위기를 깨거나 그런 사람 없이 서로서로가 서로의 대체제이자 보완대이자 메인이자 그런 역할을 서로서로 참 잘 받아주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와중에도 튀는 사람을 한 분 발견했어요. 시원 씨. 좀 튀었다. 오드트 러브하우스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뭐 연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도가 명프. 명확한 작건이죠. 시원 씨가 분명히 사쿠야 씨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연프의 포맷을 일단 갖고 왔으니까 그런 프로를 할 때 누군가 어그로를 끌어주거나 그쵸. 내기를 해주는 사람이 응당 있어야 또 프로그램에 재미가 올라가지 않나. 시원 씨가 거기서 와 이게 진짜 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잘생긴 맥이 맥이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 여러 명한테 순간적으로 그런 모든 계략을 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똑똑하신 거지. 똑똑하고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제스처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시원 씨가 과연 이거를 몇 표를 받을까 했는데 많이 받더라고요. 먹혔어. 먹겠다는 소리. 다정한 멤버에게 투표를 해주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물론 어그로만 그냥 그렇게 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멤버들한테 골고루 많이 마음을 써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 낚시터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저분이 원래 좀 다정둥이구나. 아무래도 리더한테 좀 필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 위시 안에 또 케미를 나타내는 몇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일 재밌었던 게 돈클즈라는 거였거든요. 클럽에 가게 생긴 사람들과 돈가스 클럽에 가게 생긴 사람들을 나눠놨다는데 유시, 제희, 사쿠야가 돈클즈. 관상이 있네요. 돈가스 클럽. 돈가스 클럽의 관상이 있네요. 그 멤버들이 갖고 있는 좀 해맑음 같은 거? 엉뚱함?
같은 것들이 되게 부각되는 릴스들이 네. 동클즈 릴스 모음 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클럽 다닌다고 하는 시온, 리쿠, 료씨 같은 경우에는 좀 까리한 걸 많이 찍어요. 동클즈는 약간 동숲 느낌도 나고. 동숲이다. 그죠? 맞아요. 본업 천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볼까 봐요. 오늘 오면서도 위시 앨범을 들으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보컬 개성들이 굉장히 강하죠. 강하다. 저도 그런 생각 좀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샤이닝 편 얘기하면서도 멤버들마다 음색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위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시온 씨랑 리쿠 씨, 유씨 씨 이렇게 세 명이 키가 되는 톤들을 내준다고 해야 되나? 음색을 시그니처한 갖고 있다? 느낌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위씨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면 유우씨 씨 보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팬분들은 그거를 솜사탕 보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위씨의 몽환적이면서 되게 사랑스럽고 그런 부분을 이제 유우씨 씨가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서 저는 위씨에서 딱 한 명의 목소리가 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유우씨 씨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뭐 시온 씨나 리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음색에 대해서 호불호는 좀 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팀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위씨의 바이브를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네. 생각을 좀 합니다. 세 분의 목소리가 조금 더 이렇게 탁탁 튀는 그런 톤이라면 제이씨 보컬이 또 위시에서 되게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보컬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다 잘 어울리고 어느 한 곳에서도 튀지 않으면서 네. 이 개성이 강한 목소리들을 하나로 안아주는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너무 필요하죠. 그 역할을 저는 제이씨 보컬이 정말 잘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자님 발행하신 뉴스레터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 뉴스레터 자체가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생존형으로 버텨온 멤버인 거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NCT로 데뷔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삶을 다 포기하면서 일로 되게 빨리 넘어온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했을 노력들이 있을 거고 그 노력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좀 영감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제이씨 보컬이 좀 범용성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거든요. 좋은 단어네. 네, 발라드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종류의 발라드를 어느 형태로든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댄스곡 부르기엔 좀 너무 서정성이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오드 트러블 들으면서 그 서정성이 진짜 빛을 발하는 파트들이 보여가지고 그죠. 언젠가는 그에게 솔로 앨범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빨리 듣고 싶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멤버분입니다. 보컬 톤이 너무 좋은 멤버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목소리로 오롯이 채워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곡으로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 기분을 최근에는 제이님 보컬에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동감해요. 여러 가지 장르를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분이고 그때 복면가왕 나온 거 봤는데 그렇게까지 힘들인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물론 본인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그게 감춰진다는 것도 사실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이씨의 솔로 앨범을 너무 이르지만 어쨌든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메인 보컬이 그 정도로 춤이 느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이 그죠. 성장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썼던 글에서도 위씨의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제일 잘 맞는 사람이 제이씨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맥락에서 했던 거니까요. 성장은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쵸? 왜 이렇게 성장이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벅차오르는 걸까? 퍼포먼서로서의 첫 앨범이 된다면 누구가 기대되세요? 저는 시온 씨. 제이씨하고 다른 거라면은 톤이 막 특정 장르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보컬이어서 그 보컬을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그리고 또 SM 엔터테인먼트가 프로듀싱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멤버에게 어울리는 것도 분명히 찾아낼 것이다. 이번 콘서트 날 네. 저의 엑스 탐라가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저의 탐라에 갑자기 뚜루뚜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오, 저게 뭐람? 이러면서 저게 뭐람이라는 표현이 가로 열고 피 하고 가로 닫고 그쵸. 뭐지 저 안무가 뭐람? 이러면서 또 이렇게 봤는데 안무를 오늘 즐겨찾기엔 시온님이 또 짜셨다고 하더라고요. 즐겨찾기? 아니 어쩌면 그렇게 다방면으로 달란트가 그러니까. 훌륭하실까라고 또 네. 느꼈습니다. 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퍼포머로서의 재능이라든가 기대할 만한 부분도 확실히 많이 갖고 계신 멤버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위시의 7번째 멤버가 아닐까 생각하는 위추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4가지 버전의 위추들이 있는데 이 위추들이 사실 위시 앨범이 어떤 식으로 이 메시지를 강화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존재들이더라고요. 가장 처음에 나온 친구죠. 네. 이 친구가 꿈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네, 팝추. 팝추.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된 그 상태의 위추고요. 여기는 안테로스, 에로스여서 이 안테로스와 에로스가 사실상 빛과 어둠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둠을 알게 된 소년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테디에서 다정다정 말투라는 가사가 나왔었는데 그 다정다정이 이번에 오드트러브에 와서는 실제로 다정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되게 큰 열망으로 사실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오드트러브의 활동곡이 SMP다.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SMP하고 많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상 다정하지 않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도 사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그동안의 SMP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위시식으로 SMP를 해석하면은 모두 트러브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또 생각했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듣고를 아, 맞아요. 맞추지 않았겠습니까? 귀여운 위치를 저희가 이제 좀 오마주해봤다. 넘어가자. 굉장히 힘들게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뭐 얼마나 힘들게? 뭐길래? 희아 기자님이 2025년 최고의 아이돌 앨범이 컬러였다고. 오, 맞아요. 2장의 앨범을 꼽았었는데 네. 한 장이 이제 엠믹스의 네. 블루 발렌타인이었고 다른 한 장이 바로 이 컬러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아이돌 앨범이 그 아이돌의 히스토리에 있어서 네. 지금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 그거를 되게 잘 만든 앨범의 조건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컬러가 사실 팬분들은 스테디가 너무 좋았고 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 곡이 세상에 색을 칠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사실은 NCT UC라는 그룹의 세계관에서 어둠이 제대로 존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 앨범에서 색을 칠하는 과정이 없었으면은 사실 오드트러브까지 오는 과정도 없었을 것이다. 컬러가 이 팀의 히스토리에서 되게 필요한 앨범이었다라고 봅니다. 컬러하고 네. 오드트러브하고 있으면 어떤 앨범이 더 좋으세요? 49대 51 느낌으로 오드트러브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나 이유 알 것 같아. 뭐? 본인이 쓴 곡이 있어서 그렇죠. 맞죠? 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필더비트를 또 NCT UC가 또 좋아하는 멤버가 또 있더라고요. 윤경 작가님이 쓴 필더비트. 멤버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네. 뭐 어떠한 곡 좋아, 어떠한 곡의 뭐 가사가 좋아, 뭐 이런 말들이 창작자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감동적인 멘트거든요. 창작자를 감동 감옥에 가두신 부분 칭찬하고 싶습니다. 작가가 아티스트 분들한테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을 기회는 일단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필름이라든지 요새는 소통 어플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티스트 분께서 가창을 하시고 결과물을 들어보셨을 때 이거 너무 좋은데?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저희가 작업할 때 들어갔던 마음과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그걸 느껴야 그게 또 보컬에 혹은 작업물에 다 녹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도 해야 또 팬분들이 앞으로 윤경 작가님하고 이씨하고 또 작업할 때 더 이제 가사의 의미를 더 곱씹으면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기자님께서 꼭 칭찬하고 싶은 무대가 있으시다고. NCT UC 하면 떠오르는 그 청량하고 사랑스러운 무대들이 있잖아요. 연말 무대 얼마나 화제였어요. TT 이런 거.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 그러니까 사실상은 어둠의 영역에 있는 그 곡들을 좀 유심히 봤거든요. 비디오 후드라고 컬러 앨범의 이제 수록곡이었는데 첫 콘서트에 가서 봤는데 위씨가 상상력이 되게 좋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키워드 자체가 상상력이잖아요. 로봇의 춤을 형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시온 씨가 이렇게 멤버들의 전원을 켜는 안무가 있어요. 저 그거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 팀은 안무를 구사할 때도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인상적이었던 그런 의미에서 나사나
추추 같은 노래들 그런 곡들도 좀 앞으로 위시가 반짝반짝 빛나는 컨셉을 어둠의 영역에서 수행을 할 때 거기서는 또 어떤 식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사실상은 이 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은영 작가님은 어떤 무대 좋아하세요? 일단 콘서트를 2년 차에 데뷔 2년 차에 콘서트를 3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이 팀이 일본하고 동시 데뷔를 하면서 곡이 너무 많이 쌓여서 같은 연차, 그러니까 동년배들보다 곡이 배로 많은 거예요. 근데 공연도 경험치인 거 아시죠? 그럼요. 이게 한 번씩 투어를 한 바퀴 돌고 올 때마다 점점 성장을 하는 게 바로 그 다음 공연에서 바로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30번씩 투어를 도는 게 엄청난 성장을 읽어내는구나. 트레이닝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투어가. 어떤 의미에서 위시가 코로나가 끝나고 데뷔를 해서 월드 투어를 돌고 세계 각국에서 위즈니 분들하고 눈을 맞추면서 공연하는 거를 아주 저연차 때부터 몸으로 피부로 와닿게 학습을 하면서 점점 더 좋은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시작한 그런 느낌이 저는 또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당연해 보이는 과정일 텐데 그 과정을 사실 되게 성실하게 밟아 나가는 맞아요. 것도 그 팀이 성장을 얼마나 더 할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멈출지 볼 수 있게 하는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일을 막 십수년씩 하다 보면은 되게 아이돌들의 흥망성쇠를 막 진짜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려고 이렇게 오래 살았나. 보다 보면은 되게 높은 자리에 있던 아이돌이 갑자기 고꾸라졌다가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환점들이 있는데 떨어질 수는 있어. 근데 떨어졌을 때 올라올 힘이 있으려면 음악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공연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위씨는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지 않을까. 체급을 계속 키우는 거죠. 공연장에서 그래서 팬 서비스도 굉장하다고. 앙코르 콘서트를 갔을 때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팬 서비스의 영역에서 연결이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이걸 단순히 팬 서비스라고는 안 보는 게 멤버들이 이제 다 공연 끝나고 나서요. 다 같이 이제 모여서 그 구역마다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계속 시원 씨만 늦는 거예요. 그 구역에 남아 있어서 팬들한테 계속 인사를 하고 이제 손을 흔들어 주느라고 멤버들 중에 제일 늦게 가요. 팬 서비스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은 리더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의 멤버가 그렇게 이탈을 해 있으면 데려오잖아요. 그쵸. 여기는 리더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팬들한테 상냥하고 다정한 정체성을 이 리더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이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너른 품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보기만 해도 훈훈한 장면이죠. 사실 리더가 그렇게 저는 제일 늦게 들어가면서 모든 곳에서 그렇게 인사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천천히 이동하면서 팬들하고 다 눈을 맞추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아마 팀 전체에도 스며들듯이 좋은 영향을 두루두루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팀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팬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게 점점 상향평준화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초가 되는 장면들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맞아요. 위씨는 앞으로도 더 다정해지고 더 사랑스럽게 팬들을 대하지 않을까. 아직 이제 신인이라서 더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무대를 충분히 즐거워하는 게 보이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보이는 순간 팬들은 막 못 견뎌. 즐거워하는 표정이 전광판에 이만하게 나오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그거를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물론 중간에 좀 힘들어질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복 탄력성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뭔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씨의 공연력, 칭찬 감옥에 가둘만 할까요? 그럼요. 위씨 팬분들은 여기에서 되게 자긍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가둬주세요. 유죄. 저희가 위씨 편을 구성하다가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마련했죠. 하나, 둘, 셋. 굿즈 감옥. 야, 진짜 감옥이더라. 깜짝 놀랐잖아요. 위씨가 원래 굿즈가 예쁘고 많이 나오기로 되게 유명한 팀이란 건 알고 있었죠. 엄청 예쁘던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1700개를 감당할 수 있는 팬분들이 얼마나 될까?
깜짝 놀랐어요. 굿즈가 네. 지금 나온 게 러프하게 셌을 때 1,7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이 굿즈들을 세면서 보니까 이것도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인데 굿즈들의 퀄리티가 높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사실 아이돌 산업에서 좀 기대하기 어려운 퀄리티들의 굿즈들이더라고요. 좀 느끼시지 않았어요? 근데 팔려면 그렇게 해야지. 사실 저희가 긴 시간 K-팝 판에서 이것저것 사랑하면서 많은 굿즈들을 만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알밤티라고 하는 그런 알밤티 굿즈들이 이전에 진짜 많았단 말이죠. 샘플 이미지 나온 거 내가 받은 게 달라. 분명히 원석이 없어, 샘플은. 근데 내가 받은 거 플라스틱. 근데 거기 이제 오빠 포토카드가 들어있고 6만 원 막 이런 거잖아. 조그마한 플라스틱을 난 6만 원 주고 산 사람이야. 목걸이인데? 셀카보는 목걸이 5만 원 막 이런 거 있잖아. 진짜 그런 굿즈가 팽배한 거칠고 척박한 굿즈 세상에서 위시의 굿즈는 솔직히 네. 너무 소비자로 하여금 만족도가 이 정도면 꽤나 높은 퀄리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진짜 놀랬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번 2월 달에 이제 네. 팬미팅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네. 근데 그 팬미팅 굿즈가 나왔어요. 그때 위시 베이커리라고 또 2주년 팝업일 또 한 거예요. 네. 거기서 또 수십 개의 굿즈가 나온 거죠. 2월 달에 두 개가 다 나와버리니까 그래도 팝업이 계속 있고 우리 돌덕들에게 위즈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빠져들 거리를 무한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장르가 네. 정상 영업 중이고 성황리에 지금 활동이 굴러가고 있다는 그쵸.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진짜로. 나 너무 공감해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그걸 세면서. 예를 들어 뭐 특정 멤버 누구를 딱 좋아하면서 입덕을 시작하잖아요, 보통. 근데 하다 보면은 차에 삶에 생기게 되고 나중엔 이 팀 전체를 품게 된다?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굿즈 점점 많이 사야 되는 슬픈 여자가 되는 거야. 아. 그럼 그 다음 팝업 때는 또 사. 여러분,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해에 800개, 900개씩 나왔다고 치면은 하루에 2-3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굿즈가 하루에 2-3개가 출하가 됐다. 제가 굿즈 숫자 센 거는 너무 많아서 사실 정확하게 세지 못했을 수 있어요. GPT한테 세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혼자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처음에 그냥 수기로 막 이렇게 하다가 뭐가 좀 이상한데, 왜냐면 6을 곱하고 나니까 갑자기 1700이라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굿즈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나오면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다 보면은 좀 팬들이 지칠 수도 있잖아요, 사실. 피로도가 올 수 있죠. 그 피로도가 좀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천천히 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며칠 전에 라임 프렌즈하고 또 협업하셨더라고요. 진짜 열일하신다. 열일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네, 열릴 감옥. NCT 위시 하면 떠오르는 그 시그니처한 이미지가 있죠. 다정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가 멤버분들 혹은 팀의 색깔을 좀 한길 만든다는 평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한국인들은 귀엽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실 게임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귀여운 게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다시 이제 그 평론가 자 씌울게요. 이 귀여운 컨셉들이 소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비가 되고 있지 않고 위시 안에서는 그게 어떤 하나의 성장을 위한 발판들에서 스텝이 하나하나씩 나아가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단계에서 취하고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 컨셉이 사실 무용하지 않다라고 저는 너무 얘기하고 싶고요. 어딘가에서는 귀여운 것만 하다가 나이 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귀여운 거 하면서 나이 들 수도 있지.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의 캐릭터라든가. 그러니까요. 귀여운 할머니, 귀여운 할아버지 그럼요. 있죠.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위시 방식의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진화의 지표가 저는 이번 앨범이 아닐까 해요. 스티키 가사라든가. 확실히 이제 조금씩 틀을 깨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저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뭐죠?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광야와 위드미와 막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한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시온 남자님의 우츠마입니다. 네. 샤이니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구한 약간 그 미남 콜렉터의 자질을 키워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제가 고른 것은 시온 씨였다. 항상 잘생길 순 없죠, 사실. 뭐 피곤할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 시온 씨가 자신의 그 외모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덕목을 갖고 있는 남자 언제든 칭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 이상의 진정성이 그러니까. 어딨어. 그런 같이 끝낼 수는 없으니까 잠깐 내려놓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날 것 그대로의 얘기들도 또 가감없이 하는 게 바로 저희 칭찬 과목입니다.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평론가 기자라는 자아에 갇혀서 멋있는 말 생각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겨서 좋아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인생은 진짜 서글픈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강조하지만 저희 사비 100%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네. 앞으로의 NCT 위시, 네. 지금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성장한 위시의 모습까지 응원하며 칭찬 과목 2화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시 칭찬해. 칭찬해. 그리고 그 굿즈 사는 위진이 칭찬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퀸즈아이의 서빈, 진유입니다. 저 막 지금 아이의 태연 선배님이 한쪽에 막 IMBU의 태연 선배님이 떠다니는데 나비의 요정. 그러니까 IMBU는 달의 여신 이런 느낌이죠. 자,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 둘. 저는 이 지점에서 되게 정확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본인을 가수라고 소개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 가수 태연입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가수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라는 게